약간 그런 거 좀 할게요. 그 영상을 잘, 잠시만. 맞을 것 같아. 아니, 맞나? 해봤자, 기본적인 거는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책에 있는 거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요. 해봤자 모든 설명은 비슷비슷할 거니 그러려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흰색깔 분필 거의 다 썼었구나. 청소를 한번 해야겠구나, 이제. 그래서 페이지가 어디였더라, 제가 못 찾겠어. 잠시만. 열심히 찾아가긴 해야 되는데. 여기 난방이야? 야, 여기서 난방 같지 않아? 냉방이? 냉방 맞아? 27. 와, 씨, 너무 더워. 숨 막혀, 여기도. 보자. 페이지가, 오케이. 250페이지 쪽에 있는 이야기네요. 뭐, 줄 칠 게 필요하다면 줄을 치면서 생각해도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겠고요.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건데,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집합입니다. 집합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집합은 이 정도만 생각해도 충분하거든요. 집합이라는 게 막 어렵게 이야기하다보다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맞니? 명확하게 이런 말이 들을 거예요. 아마 어떤 특정 조건에 의하여. 오케이? 요거에 의하여 아마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명확하게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일명 말을 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문제에서 막 한 번씩 영어에서 나올 건데 셋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대충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집합에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이게 원소라는 말이 하나 나올 게 있어요. 언니, 원소라고 하는 건 그냥 엘리멘탈이라 생각해도 상관없긴 한데 어떻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저기는 집합을 어떤 집합이 있어요? 집합을 구성하는, 오케이? 그러니까 집합 안에 속해 있느냐를 생각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구성하는 개개인이라 해야 되나? 각각이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아마 말이 있을까요? 그 각각을 다 우리 원소라고 정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포함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A라고 하는 집합이, 맞지? A가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원소라고 할게요. 원소 A가, 오케이? 원소 A가 집합 어디? 탑 A에 포함된다 라고 한다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호로 아마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될 거예요. A라고 하는 애가 분명히 여기 안에 들어간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저희 이야기 다루는 게 대부분 이야기일 거고요. 반대로 원소 A가 있는데 집합 A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호를 어떻게 표현할 거다? A라고 하는 원소가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시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마 그거는 기호에 나오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시면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는 형태라서 뭐 그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저희가 그러면 이제 봐봐 이런 게 있어. 집합의 정의라는 걸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 개개인의 원소라는 정의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루게 되는 게 우리는 뭘 다루냐? 이런 거 다루는 거예요. 집합에 대한 정의를 배우고 나서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게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표현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있냐?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원소 나열 거 있어요.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원소를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런 거거든요. 원소 나열별을 표현하기 제일 편해요. 왜 그냥 원소를 다 적어주면 돼. 근데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있잖아. 1보다 큰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보잖아. 그럼 어떻게 돼?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표현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럴 때만큼 원소 나열법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원소를 다 적어주면 좋겠지만 그걸 다 적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소 나열법의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반대적인 개념을 자체가 어떻게 한다?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의미만으로 충분히 그런 집합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그걸 우리 뭐냐 하냐? 조건 제시법이라고 좀 말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세 번째가 아마 벤 다이어그램인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림 갖고 장난치는 이야기 할 건데, 아직 안 처치한 게 돼요. 해보자. 밑에 있을까? 왼쪽 아래? 이렇게 돼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뭐냐면요. 원소나열법은 여기서 해봤자 나열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 책 읽어봤을 것 같잖아. 그래서 아마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정도는 고민하세요. 뭐? 원소나열법의 기본적인 관점은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1, 2 이렇게 안 해요. 1, 2,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런 말 썼잖아요. A, B, C라 했을 때 A하고 B가 같으면 안 된다고 전제를 깔았잖아요. 그게 원소나열법으로 A하고 B하고 C를 명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세 개는 무조건 다 어떻게 된다? 다른 값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순서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지? 1, 2, 3을 하든 2, 1, 3을 하든 아무 데나 그냥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치?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제시법에 대한 관점은 약간 이건 틀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형태든가 집합을 수식을 표현할 때 이게 중괄호라고 하는 애가 집합의 울타리라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고요. 이 울타리를 가진 상태에서 이 바를 기반으로 얘를 바라고 말하거든요. 아마 바라고 말하는데 의미는 약간 서치 대시예요. 수학에 서치 대시를 진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뒤에를 만족하는 아래와 같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봐봐 여기서 말하는 얘가 원소의 뭐다? 원소의 우리는 저는 형태라고 정의하는 편입니다. 원소의 형태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뭐가 있었어? 이렇게 된 게 뭐였지? 문제 풀 때 이거 봤었잖아요, 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기억이 나왔잖아. 얘가 뭐야? 점의 형태. 뒤에 그러면 어떤 방정식이 나왔으면 방정식을 방정식과 같게 되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의되는 이게 원소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어요. 내가 1, 2, 3, 4를 정의하고 싶어요. 홀수를 정의하고 싶어요. 맞니? 그러면은 이렇게 정해도 돼요. X는 자연수의 모임이다라고 하잖아. 1 넣었을 때 뭐가 나와? 1 나오고 2 넣었을 때 3 나오고 3 넣었을 때 뭐가 나와? 지금 3 넣었을 때 뭐 나오니? 7 나오는 형태로 해서 쭈르륵 하는 형태니까 해봤자 1, 3, 5, 7에서 자연수 형태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또는 이렇게 말해도 돼요. X인데 X가 2P- 이렇게 되고요. P가 자연수 이렇게 돌아와도 똑같은 의미예요. 계산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의되는 X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뒤에 있는 걸 만족시키는 X를 가지고 형태를 정의할 것이냐 생각해서 그래서 서치 대시란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내용 가지고 얘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여기 뒤에 있는 조건을 줘서 언니 조건으로 얘를 구하는 과정에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되고 이 내용은 언제 한번 또 나올 거냐면요. 저게 나중에 뒤에서 확률을 배울 때 그 조건부 확률 때 이 바가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서치 대시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대요. 무슨 말이겠지? 다음과 같은 뭐 이렇게 되는 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나무 저보다 더 잘하시게 될 거라서 아마 크게 문제 있지 않을 것 같고요. 해봤자 여기 대한 내용을 원래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편이었거든요. 해봤자 저희는 문제를 먼저 봤잖아요. 그래서 알 거야.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정도까지 충분히 얘기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기본적인 건 알 거니까 내가 이상한 것만 설명할 거야. 빨리 끝낼 수도 있어. 오늘 집합이라서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되시겠니? 벤 다이어그램은요 말 그대로 그림이야. 알겠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있어. 내가 있잖아. 이거 봐봐. 이거 그릴 수 있냐? 벤 다이어그램? 뭐 그래요? 정확하게는 뭐라는 거야?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뭘 정확하게 그려. 대충 이렇게 그려. 왜 이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어렵지 않지. 자, 봐봐. 벤다이어 그림을 그린다 치면 우리는 아이들이 벤다이어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원칙이 있어요. 무슨 원칙을 가지지? 아니에요.
진짜 동그랗다요. 맞아요. 진짜 동그랗대요. 그 동그랗다는데 뭐가 동그랗냐는 거야. 화장실 가고 싶어. 맞아요. A라는 집합을 동그랗게 그리려고 봐라 그래요. 진짜 미친 듯이 발악하거든요. 그 틀부터 깨야 돼요. 뭐냐? 이거예요. 여집합은 좀 더 설명할 거지만 여집합 문제는 알죠? 맞지? 요 기호는 알 거예요. 아시죠? 알아요? B가 아니다. 네? 뭐라? 맞을 거예요. 저 D가 더 나오는데 이게 B의 여집합이 그냥 B가 아닌 애들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얘인데 어떻게 A를 요 안에, A 안에 이 B의 열을 넣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물음표 찍기잖아요. 이 그림 어떻게 그릴까요? 어떻게 그려야 될까? A를 먼저 그립니까? A를 그리면 되죠. A 그렸어. A 그렸어요. B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멍청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고가 다 쳐져서 그래요.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한글을 읽어봐. 여집합이. 생각해봐. 다시 한번 해볼게. 유리함수예요. 무리함수예요. 맞니? 배웠나? 1차 함수, 2차 함수예요. 3차 함수. 걔네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만족하는 아니죠? 함수라고 말을 해요. 맞니? 그러면 얘는 여집합이에요. 쟤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관점,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어떤 현혹이 되는 줄 알아요? 무조건 우리는 이 B를 울타리 치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 이렇게 울타리 쳐도 상관없어. 얘도 집합이니까 얘를 울타리 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식에 너네가 생각하는 관점이 깨지게 돼요. 완전 여기서부터는 뭐냐? 얘를 B여로 생각한다면 여기가 B인 거예요. 꼭 B를 동그라미를 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관점의 차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B라는 걸 만들어서 그 B 안에 무조건 A를 넣으려는 이 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벤 다이어그램을 연습하다 보면은 RPM 문제면 맨날 첫날 일어나서 갑자기 이게 나오면 선생님이 그리지 못하고 해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까지 어렵지 않지 않아서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주신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책에 적혀있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일단은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바랄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에 들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넘겨서 이야기하시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집합, 아마 이거는 그 개념 원리는 다 어디든 다 똑같은 페이스대로 얘기할 거야. 네 번째 이야기가 내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목차가. 그래서 목차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순. 오만 년이. 어렵지 않죠?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는 이 정도까지는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봤자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이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원래 네 번째가 대부분 이렇게 제가 집합의 종류라고 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집합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근데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가 있을 때를 우리는 유한집합으로 정의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무한집합이라고 다룬다라고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학과를 가게 된다고 친다면은 셀 수 있는, 그러니까 카운터블한 집합이라고 말하는 게 있거든요. 셀 수 있는 집합, 그러니까 가산집합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있긴 한데, 무한집합에 대해서 셀 수 있어서 가산집합이라고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수학과를 가게 되면은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가게 되면 그 비슷한 이야기를 살짝 해요. 왜냐면은 자연수라는 게 1, 2, 3, 4에서 순서상을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가산집합이라고 정의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1, 2, 3, 4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그런 이야기 좀 다루는데 일단 그런 건 다 넘어가고 제일 간단하게 유한집합, 무한집합 두 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걸 이야기할 겁니다. n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n이 뭐냐면 영어로 치면 넘버라고 일명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넘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영어로 치면은
뜻이 제일 기본적인 수잖아요. 맞니?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개수라는 말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NA라고 표현한 게 number of A라고 아마 말을 할 거야. 그래서 의미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얘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하긴 할 거지만 얘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요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를 기본 베이스 깔고 이제 설명할 거거든요. 그거 모르시면 안 된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SA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알았는지 SA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얘기냐면은 얘는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그 A의 이 S가 여기서 서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A의 원소의 총합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지?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 프린터를 하나 줬을 거예요. 그 프린터에 보면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어디 가도 나올 건데 안 나오나? 저거 안에 있죠. 저거 보면은 140페이지에 보시면은 표시가 하나 더 있어. 아니, 요런 표시 하나 더 있죠. 요거는 옛날 교재인데 한 번씩 학교 선생님이 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보시면은 MA라고 돼가지고 이거는 뭐냐, 어떤 집합 A의 큰 것부터 나열하는 원소에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번갈아 가면서 계산하는 A의 뭐다? 뭐 말은 되게 많지. 그래서 이거는 뭐야, 그 큰 수부터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수부터 뭐 나열되는, 이게 모의고사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열되는 수의 순서대로 마이너스 플러스를 취해 줄 거예요. 처음에 마이너스,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넣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그 계산값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게 교대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차해서 더하는 합이라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내가 어떤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이 A가 1, 2, 3, 4라고 치잖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A라고, 얘는요, 봐봐. 순서대로 나열, 문제대로 읽어보시면, 근데 여기서는 말을 그렇게 했구나. 각 원소 사이 마이너스 플러스 다 한다 됐거든요.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맨 앞에를 원래 가운데를 마이너스 했나? 맞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된 게 맞거든요. 4, 3, 2, 1 순서대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의 합을 계산한 게 요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문제 한번 나와요. 문제 한번 나올 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오리온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구하는 거 존나 쉬워요. 80 나오지? 네. 그게 존나 쉬워요. 그래서 설명해 줄까, 그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 하나 있거든요. 분명히 문제에서 이런 게 있어요. 집합 A가 5, 4, 3, 2, 1 이렇게 있는데, 그거 내가 여기 있는 거 바로 설명할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두 번째 적혀 있는 거 보이지? A의 원소가 N이고 가장 큰 원소가 라지 N일 때 라지 N은 모든 부분 집합의 교대급수의 합을 MA라고 돼 있는데, 그 MA 값을 구하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솔직히 저까지 기호를 내가 쓴 거 본 적은 없어요. 저거는 모의고사 문제 저렇게 적혀 있긴 했었거든요. 프린트에 적혀 있는 건. 보시면 이렇게 있어. 요거의 부분 집합들에 대해서 교대합을 다 더할 거야. 맞니? 그 값이 뭐와 같냐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요거에, 봐봐. 문제를 노가다 띄면 돼요. 노가다 띄면 내가 아마 그때 풀을 때 노가다 한번 다시 보여줄게. 그때 가서는. 일단은 개념에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부분 집합이요. 부분 집합 때 요 칸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부분 집합 중에 5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과 5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을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5가 포함되어 있다고 치잖아? 맞니? 그러면 생각해봐. 5가 포함되어 있다면 5, 4, 3, 2, 1이라고 하는 집합과 대응을 시킬 건데, 5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4, 3, 2, 1이 들어가는 이 아이를 대응시킬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해봤자 5는 무조건 포함될 거니까 뒤에는 얘와 여기에 있으면 똑같은 게 그대로 똑같이 배열되는 게 끝이겠지. 얘는 5가 포함되는 거, 얘는 5가 포함되지 않는 거. 근데 계산하는 과정 잘 봐요.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어떻게? 여기가 어떻게 된다? 날아가 버리는 마법이 벌어져요. 해석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남아? 5만 남아요.
그럼 난 여기서까지 케이스만 구하면 돼. 하나, 둘, 셋, 네 개가 그 네 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4승 16개. 공집합까지. 공집합까지. 그래서 5가 16개 나와서 42. 와. 맞지? 그런 이야기가 있다. 너가 한 번도 뛰어봐야죠, 그래. 그래서 시키는 거야. 같은 유형인지 몰라. 수학은 숙제가 뭔지 알아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 풀어도 되죠? 여기 있는 문제는 읽으시면 엄청 풀릴 거거든요.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부분집합입니다. 우리가 몇 번째야? 기억도 안 난다. 그냥 부분집합 할래. 부분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건데, 부분집합은 살짝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기호로는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A가 B 안에 포함된다 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요, 기호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생각해 주면 좋겠고, 말 그대로 집합이에요. 얘는 관점이 집합이야. 집합 A가 이건 한글을 듣기 너무 어렵습니다. B에 포함된다라고 표현하고요. 오케이? 이렇게 일명화를 하게 되고요. 뭐 벤다가 되면 그러진 않을게요. 근데 요거를 조금만 딥하게 할게. 오케이, 해봤자 전칙 명제라는 걸 우리는 좀 깨닫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만 이야기하자.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맞니? 그 원소들이 어디에 속한다면은 다 B에 속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직역하면 이런 느낌이야. A 모든 원소가, 모든이잖아요. 싹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하나 얻게 되냐? 그러면은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는 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 한다? A는 B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건요. 말 그대로 이거죠. 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요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존재한다는, 이게 시스템 맞을 거예요. 그래서, 존재한다는 표시거든요. 뭐냐면, 어떤 X가 A의 존재를 해서요. 맞니? 뭘 만족하면은, X가 B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가지 않는 X가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중에 명제에서 이런 말 하거든요. 모든 과정이 성립되는 케이스에서는요, 하나만 내도 틀린다면 이 명제는 잘못됐다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명제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명제랑 집합이랑 같이 혼용돼서 이야기되는 거지만 우리는 좀 정리를 같이 해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멍청한 짓 하면 안 돼요. 뭔가 우리 류 바보 씨가 하는 짓 중에 하나, 맞지? 어떻게 한다?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B.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맞지? 어떻게 하냐? 요거죠? 여기 부분. 다시 말해서 이거를 우리는 일명 A 빼기 B라고 나중에 되면 정의하게 될 건데, 이 부분이 존재하게면 된다는 거죠. 맞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A가 B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순수한 A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차집합은 외우지 않았지만 맞아 이렇게 된 것까지 아마 이해하는데 문제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정말 대체해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부분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실 때 기본적으로 성질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부분집합으로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게 공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A라는 모든 집합에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 말 그대로 기억한다. 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은
뭐든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1번의 의미는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리거든요. 집합의 진리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어야 돼. 너네가 이미 깨우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 오케이?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뭐한다? 부분 집합으로 가진다는 소리예요.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두 번째, 얘는요, 이거예요.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어떻게 한다? 모든 집합을. 라고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책에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적혀 있어 보면은 254쪽에 보면은 두 번째 1번에 나와 있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2번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약속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4쪽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한 가운데쯤에 대충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A가 이 A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뭐냐? 모든 집합이에요. 모든 집합.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을 가진 거. 모든 집합에 대해서 얘는 부분 집합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렵지 않지? 하고, 두 번째로, 우리 류 바보 씨가 두 번째로 고민하는 거예요. 제발 고민해. 부분 집합에 나오는 이거와 vs 요거 두 개를 구별했으면 좋겠다. 맞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거야. 이거는요, 얘는 의미하는 게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는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니? 얘는 원소가 집합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서 해석이 갖다 치면 이게 성립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S라고 하는 집합 안에 공집합 모양의 어떤 원소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희망하는 거고요. 되시겠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요, 공집합은 당연히 어떤 집합 안에 부분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성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집합과 원소를 구별하는 기호예요. 내가 어떤 걸 비교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나온 문제가 보면 1번에서 3번 문제 깔릴 거거든요. 이거 틀리면 이제 머리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기억한다? 기호를 판단으로, 얘가 뭐가 된다? 원소가 집합 안에 포함된다. 집합이 집합 안에 포함된다.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 대한 관점을 생각했을 때 그 중괄호라고 하는 거를 울타리에서 첫 번째 울타리를 제외시키면 그 안에 있는 원소들로 판단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런 게 있다고 처음. 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못해도 S 안에, 맞니? S 안에 1하고 2하고 요런 애들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야. 맞니? 그렇게 들어있어야지만 포함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요. 그래서 얘들 정도는 들어있어줘야지만 나는 이야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아마 밑에 그거 관련해서 문제를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거라 크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 부분 집합을 가지고 이제 그 개수를 이야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보시면 좋겠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진부분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뭔가 다루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좀 이야기가 좀 해서 필요하냐면 그런 건 있어요. 얘를 이게 찐이에요, 찐. 진짜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게 있어. A라는 아이의 부분 집합이 지금 내가 1하고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A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집합에는 공집합이라는 개념이 하나 들어가게 될 거고, 두 번째 1, 2라는 개념,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집합, 그 다음에 1, 2가 되면 이렇게 4개를 우리가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은 요 아이는 의미하는 게 뭐냐? 얘는 진짜로 속한다라는 느낌의 집합이에요. 속한다라는 관점 자체가 아까 우리가 포함된다는 개념 자체가 원소가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맞지? 근데 이런 건 있어. 원소가 저기 다 들어간다는 말은요. 다시 생각한다 이런 말 들었어요.
반대로 B에 있는 원소도 X에 다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믿음이 하나 만들어지건 이런 거야. 내가 모든 X가 있는데 여기는 X대,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넣었는데 그 X들이 다 어디 들어갔어? B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맞지? 근데 반대로 그 상황이 성립한 상태에서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잡았어요. 맞니? 그 애들이 반대로 또 어디에 들어간다? A에 들어간다. 생각해봐.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B에 들어가는데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A에 들어가는데 그럼 무슨 상황이 만들어져? 그렇지. 이 말이 우리가 말하는 A하고 B가 같다라는 상등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같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니? 그럼 이제 이거잖아. 부분집합이라는 게 포함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가 얘를 포함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포함되는 게 아니라 같은 경우가 존재하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나눈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영어로 표현이 살짝 다르거든요. 저게 아마 확실히 저게 아마 부분집합이 서브셋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서브셋이야? 프라임 서브셋인가? 무슨 서브셋이야? 다른 말로 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표현이라고 하는데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진부분집합을 정의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A가 B 안에 들어가는데, 맞니? 그 A가 뭐가 아닌 B가 아닌 부분집합들을 우리는 뭐냐? 진부분집합으로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해서 요 관점 같으면 충분히 이야기 시는데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얘기인데 부분집합의 개수를 좀 정의해야 돼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정말 단순한 게 어떻게 정의하냐면 해봤자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 얘가 A1, A2, AN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까지 충분히 따를만 했을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거든? 해봤자 나는 뭐 한다? 여기에 속하는 집합을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집합을 정의하고 싶은 거는 그냥 집합의 울타리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세요. 그 상태에서 어떤 고민을 살짝 할 거냐? 이런 거야. 생각해봐. 얘가 내가 이렇게 보면 너네가 눈에 안 들어왔다 치면 이렇게 잡아볼까? 우리 문제에서 한번 풀었었어. A라는 집합 안에 이 울타리를 만들었어. 맞니? 자,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집합을 결정시키려면은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어떻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다 적혀야지만 이 동그라미가 완벽하게 결정날 거야. 왜 생각해봐? 바깥에 있는 A가 결정 나 있잖아. 그럼 얘가 결정 났다는 말은요, 바깥도 결정 나야 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야. 그 말은 뭐야? 이 원소들이 여기와 여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무조건 배열이 가야 한다는 것밖에 얘기를 못 할 거야. 다시 말해서 얘가 갈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지? 얘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라는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를 해. 그러면은 봐봐. 얘가 들어가는 게 두 가지. A1이 이렇게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얘가 들어갔어. 그럼 봐봐. 얘만 들어가면 돼? 아니야. 나머지도 들어가줘도 돼. 얘도 또 2, 또 2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뭐야? 2가 몇 번 곱해지겠어? 2가 아무래도 n번만큼 곱해지지 않겠냐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가 뭐야? 우리는 부분집합의 총 개수라고 말할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빼기를 시키는 경우는 뭘까? 아니에요. 공집합은 부분집합이잖아요. 주황색이 의미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빼는 거거든요. 이게 진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의 총개수에서 자기 자신 한 개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몇 개 냈지? 충분히 이해됐죠? 네. 아마 그 이야기가 저기 255쪽에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안 나와 있네. 저기서 보시면은 그 257쪽에 대충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내용이 대충 끝인데, 여기서 나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막 몇 개가 포함됐냐 나와 있다. 266쪽에 보면은 막 몇 개가 포함됐냐, 포함되지 않느냐, 막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조건이 막 여러 가지 있어서 268쪽에 보시면은 그게 좀 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생각보다 되게 쉽지? 근데 봐봐. 이게 뭐, 부분집합 개수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 하면서 멱집합까지 좀 같이 다루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지?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이런 게 있었어. 아까 A가 있는데 얘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이게 있잖아. 너네가 문제서가 이런 게 있어. 뭐 1, 짝수는 들어가고 짝수는 들어가고 오케이? 맞지? 짝수는 무조건 다 포함시켜야 돼. 그 상태에서 이제 3하고 5는 안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생각해봐. 니네가 생각해봐. 어떤 울타리 안에 이게 진짜 너무 간단한 이야기야. 들어간대. 생각해봐. 울타리 안에 원소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두 가지 케이스 안을 결정시켜준 건데 경우수가 만들어져 있었잖아. 근데 들어가는 게 결정 나왔어. 그럼 그 경우 몇이라는 거야? 2가 곱해질까? 생각해봐. 짝수. 얘 경우 몇일까? 무조건 들어가는 게 1이야. 얘도 1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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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야. 언니, 그러면 쟤는 날리면 돼. 이제 3하고 5는 안 들어간다는 경우가 결정난 거잖아. 그럼 얘도 안 들어간다는 결정 났잖아요.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1, 7, 9 남았잖아요. 걔네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결정한 거니까 아까 원래 이게 10승에서 뭐? 짝수 개수 몇 개 있니? 왜 4개밖에 없지? 이게 9개구나 그러면. 4개 빼고요. 아까 3하고 2개 더 빼서 대충 2에 3에서 이렇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고요. 맞니? 근데 그거를 해봤자 그냥 조금 정리하면 이거밖에 없어. 무슨 말이 되지? 공식으로 기억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주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어렵지 않지? 이게 끝이에요. 그게 지금 옆에 나와 있는 268쪽에 대한 내용을 장대하게 옆에 풀어서 설명을 다 해준 거야.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잖아요.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했으면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조금 있다가 마저 할게요. 원래 멱집합을 하는데 거기다 교집합이 껴 있어서 이 살짝 불편하긴 한데 같이 한번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됐지? 그래서 이제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집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외워라는 건 다 외우셔야 돼요. 아까 말했던 거에서 외워야 될 게 뭔지는 아시겠죠? 대충? 해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합집합부터 정해야 돼요. 합집합은요, 표현 자체는 아마 한글로 표현한 건 아마 책에 적혀 있을 거라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A합 B라고 말을 할 겁니다. 오케이, 말을 아마 A합 B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봐봐, 생각해봐. 영어 시부터 말하는 건 아까 뭐였지? 부분집합도 집합이었어요. 맞지? 그 다음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도 다 뭐다? 집합이 기본 베이스예요. 집합이에요, 그것도. 아시겠니? 그럼 뭐 새로운 연산이라고, 집합의 연산이라고 정의하긴 하지만 그 연산을 취해져 있는 그 자체가 집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니? 오케이, 그래. 이거까지 이야기하면 됐어. 봐봐, 얘는요, 집합으로 정의할 겁니다. 원소가 있어요. X라는 원소. 근데 집합은 해봤자 결정난 건 딱 하나죠. 원소를 결정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소는 어떤 규칙을 가지냐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 원소 X라고 하는 애는 어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이면은 우리는 뭐한다? A, B 합집합이라. 그러니까 A의 원소거나 또는 B의 원소 되는 그 모든 X들을 통틀어서 만든 집합을 우리는 뭐한다? A, B의 합집합으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의미를 잘 해석하세요. X들이야. 근데 X들은 A에 들어있거나 또는 B에 들어있는 모든 애들 통틀어서 정의한 거예요. 아시겠지? understand? 이해됐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 잘 생각하세요. 얘는요, A와 B의 교집합이잖아. 이건 뭐야? 교집합은요,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들어와요. X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 A에 들어가는 X이면서 동시에 AND 개념이 들어가요. X가 어떻게? B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동시에 들어가는 X들로 선택해서 만들어진 집합이 뭐냐면 교집합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니? 그래서 얘가 개념 자체가 이런 거예요.
A라고 하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에 선택되는 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합집합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합집합의 정의를 생각했다고 치면 이 정도까지는 알 거예요. 그 합집합에서 어떤 집합하고 공집합을 합집합시키면 뭐가 나와? 당연히 A예요. 요거는 성질이야. 이건 성질에서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이 문제 풀다가 되게 많이 쓰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A하고 드모르가 법칙 쓰고 이상한 데서 분배 법칙 쓰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있잖아, 너네 서술형할 때 이거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 나중에 서술할 때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B에 어떤 두 개의 합집합 안에는 A가 포함되고요. 말 그대로 또 뭐가 포함된다? B도 이 합집합 안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지? 그럼 반대로 A하고 B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맞니? 그 아이는 어디에? A에 포함되고 또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충분히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것들은 종종 쓰일 거라서 원래 아마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이거 하나씩 다 적을 거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요런 형태라고 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 진짜 잠시만요. 왜 나한테 시비를 거시지? 잠시만. 뭐 하나 터졌대요. 잠시만요. 키. 야. 혹시 네. 전국 파일은 왜 데이터 쳐갖고 날 괴롭히는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분필 내놔. 차집합, 교집합, 교집합 안 적었는데 안 적어도 되겠지? 교였대요?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집합입니다. 아니, 차집합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대부분 여집합부터 이야기할걸? 차가 아니라 여부터 이야기하지 않나? 아닌가? 차부터 얘기하나? 여부터 얘기할 거예요. 기억이 아마 여일 거예요.
잠시만요. 여가 맞는지 확인 좀 하죠. 맞죠, 맞죠. 그래, 여부터요. 여집합입니다. 여집합은 어떤 얘기냐면요. A가 아닌 집합이라고 정의하는 관점이거든요. 어떤 집합 A가 있을 때. 이 여가 잉여루를 좀 이야기하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대충 C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A가 아닌 애들을 하고 싶어.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 생겼냐면, 내가 여집합이라는 걸 이야기함에 앞서서는 A가 아닌 거라 했잖아. 근데 A가 아닌 거는 얼만큼 생각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큰 테두리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A 집합이 아닌 애들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맞니? 그래서 이 여집합이라는 개념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우리가 만들어지는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거를 대부분 저희는 U라고 표현할 건데 그게 아마 영어로 유니온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주인가? 유니온이? 유니버스인가? 하여튼 뭐 어쨌든 그렇게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 U자였거든요. 기억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X라고 되는 애가 있는데 X가 어디? 전체 집합 안에는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아요. AND가 들어가거든요. AND의 기호를 이렇게 적기도 해요. 그래서 X가 전체 집합 U에 들어가는데 X가 어디가 아닌 A가 아닌 X들의 모임을 우리 뭐냐면 A의 여라고 정의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죠. 여기까지 충분히 이야기됐지? 그렇게 된 걸 우리는 여집합이라고 정의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A하고 맞니? A하고 A 여 사이에서 교집합을 시키면 값이 뭐가 나올까? 뭐였어, 새끼야? 공집합이죠? 맞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안 돼요. 이런 소리가 안 돼. A하고 A가 아닌 거에 교를 시킨 거는 당연히 공집합이 되신 형태를 띌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똑같은 이야기로 A와 A여의 합을 시키면 A하고 A가 아닌 거에 합을 시키면 당연히 뭐가 된다? 얘는 전체 집합이 된다는 관점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은요, 뺀다라는 관점이기는 해요. 근데 있잖아, 이거는 의미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얘는 의미가, 뉘앙스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문제에서 내가 A 빼기 B로 정의를 좀 할게. 오케이? 이거예요. A에서. 오케이? A에서 B를 제거한다. 요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의미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A 차집합 B라고 하는 개념의 원소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X예요. 잘 봐요. X인데 이 X는 어디에 속하냐? A에 속하는 아이들입니다. 맞니? A에 속하는 아이들인데 무엇을 만족하냐면요. B가 아닌 애들이라 일명말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됐니? 이제 요거를 우리가 좀 진화시키면은 이게 벤 다이어그램은 내가 증명을 하기도 할 건데 이런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생각해봐요. 잠시만. AND라는 관점이잖아. 그러면은 X가 아닌 애들은 뭐가 될까요? 여기 이런 얘기를 수가 돼요. X는 A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 중일 거거든요. 맞니? 그럼 어떻게 말하면 그 U 안에 포함되는 아이들 중에 선택이 되는 애가 맞거든요. 근데 좀 더 디테일 잡았다 치면요. X는 A에 들어가는 아이들인데 B가 아니어야 돼요. B가 있는 아이들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지? 맞지. 요걸 AND라는 개념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A라고 하는 애가 B의 여와의 교집합으로 표현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이걸 벤다그램으로 표현해서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봐봐. 이게 내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왜 이해하는지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하긴 할 건데 다 생각을 해볼게요. 애들이 이거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A하고 B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림이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면 근데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냥 A 빼기 B라고 하면 우리는 수식으로 들어와야 돼, 이제부터. 벤다그램 현혹되면 안 돼. 그래프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A에서 B를 뺀 거는 A교 B의 열어 판단하신 거는 수식으로 대한 판단이고요. A에서 B를 제외시킨다는 의미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거 갖고 문제를 대부분 풀 거지, 벤다그램에서 푼다고 벤다그램을 못 그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제 멘탈 터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런 거 고민하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얘인데요. 언니? 그러면 봐봐. B의 열을 생각해요. B의 열은 어떻게 돼요? B가 아닌 애들이니까 여기 애들은 이제 않을까? 이렇게 된 애들. 맞지? 이런 애들 다 B가 아닌 애들이잖아. 언니 거기랑 A하고 교집합하면 요거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어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벤다그램은 충분히 얘기되지만 조금 몇 개 진화시켰다 치면은 내가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사집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얘는 이렇게도, 이것도 되게 많이 써요. A에서 뭘 빼면 돼? 이거 해도 돼요. A라는 집합에서 A하고 B의 교집합을 빼면은 순수한 A만 남아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럼 또 다른 이야기. 이렇게 나갑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내용들은. A, B의 합집합입니다. A, B 합집에서 뭘 빼면 된다? 여기서 B를 빼도 똑같이 성립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됐니? 봐봐. 내가 증명 하나 해줄까?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보면 이해가 돼. 해봤자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증명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이제 너네한테 학교 시험으로 나오는 거는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은 이상한 게 나올 건데 솔직히 막 그냥 계산해서 나오면 된다. 나오면 되지만 내가 증명을 생각해 볼까?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잘 봐. 내가 왜 이걸 다 설명하고 외우라는 줄 알아요? 반환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아시겠니? 그래서부터 뭐 드모르간 법칙 이런 게 나오기도 할 거지만 지금은 충분하게 이야기 될 거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잘 봐. 첫 번째요. 아직 우리는 분배를 배우진 않았어. 하지만 분배를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한다쯤 해봐. 여기 뒤에 차집합이잖아요. 뭐야? 여기 뒤에 있는 애서 얘를 뺐는데 얘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장하지 못할 거야, 지금은. 그냥 이거를 증명하라고 돼 있을 거야, 문제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 집합의 연산으로 표현하시라고 돼 있을 거거든요. 아마 서술형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표현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이 뭐야? 차집합의 정의라고, 요 옆에를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차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영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합집합하고 교집합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좀 이따 금방 할 거예요. 분배 법칙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A, 교, B의 역. 이렇게 되고 합, 그 다음에 B의 교, B의 역. 요렇게 분배를 시켜주거든요. 얘를 우리는 뭐냐? 분배 법칙이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 들어오냐? 이거 뭐예요? 얘가 공집합이에요. 여기서 적어줘야 돼요. 어떤 집합. 이렇게 됐지? 충분히 따라왔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 되는 거는 뭐 대충 이런 거 아무거나 적어도 돼요. A 합 공집합을 하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어렵지 않지? 옆에 내용에 이유가 적혀 있어야죠. 증명이 완료될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 감점 처리돼요. 학교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이거 적어야 되면 적어라 하실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옆에 이럴 거예요. 연산이 흘러가면 그 연산 내용을 적으시오라, 서술하시오라 적혀 있을 거니까 서술하는 게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모든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적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루게 되는데, 그럼 저희가 보면은 275쪽에 이런 말 하나 있을 거예요. 서로소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서로소라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집합에서 잘 봐요. 서로소가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말이 하나 있고요. 수에서 서로소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집합에서 서로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거는 딱 결론이 이거밖에 없어요.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그 두 개의 교집합인가 뭐지? 공통된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A하고 B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뭐한다? 서로소라고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로 약간 수에서 서로소는 어떻게 하지?
A하고 B가 서로 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 있잖아요. 얘는 최대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는 케이스를 우리는 A하고 B가 서로서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저 두 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거 나중에 돼서 저기 집합가수 또 나올 거지. 그 확통수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확통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것 자체가 집합이란 관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합을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 있잖아. 그 케이스들을 원소로 가진 형태로 세는 게 경우의 수를 세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로 이야기할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아마 275쪽쯤엔 그런 말이 적혀 있을 겁니다. A하고 B의 서로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겠어요. 서로서, 요 기호 표시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호를 좀 몇 개만 좀 기억하신다면요. A에서 B를 뺐을 때, A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잖아. A에서 B를 뺐는데, 뭐가 됐어? 빠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냥 그대로 A가 나와서 그럼 겹치는 게 없다는 소리야. 만약, 있잖아. A에서부터 B를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마치 제외시킨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동적 원소가 없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소소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B에서 A를 빼는 건 어렵지 않게 이야기될 거고, 하나 더. 만약에 A라고 하는 집합이 B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기름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B의 바깥 부분에 A가 이렇게 놓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된다고 친다면 우리는 서로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니까 이거 반대 과정도 똑같을 거고요. 어렵지 않지 해서 저 관계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요거 서로서 이거는 다 필요 충분 조건이야. 다 똑같은 소리야.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차집합에서 그거 안 말해줬다. 뭐 어때? 저희가 이야기 나눌 게, 내가 그거 한마디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좀 이야기할게요. 차집합에서 우리의 또, 류땡땡이 이상한 짓 하는 거죠. 류오류. 맞지? 맞지? 제가 유시해서 그래? 류오류. 뒤도 거꾸로 말해도 류오류. 맞게? 알겠죠? 류. 발음이 안 된대. 류오류. 류. 아니야. 너도 그 소리 하고 있어. 저러고 이러고 있어요? 류거려? 네. 아유, 멍청한 새끼. 쓸데없는 걸 잘 배웠네, 진짜. 이렇게 미래한 놈. 류오류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할 거야? 스쿠류? 류. 발음이 좀 이상한데. 류오류. 혓바닥이 꼬이는데? 그렇잖아.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혓바닥 운동 좀 하고. 류. 음을 올리면 될 것 같은데. 류. 올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케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차집합에서 멍청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뭘 멍청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요 아이를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이거예요. 얘는 근본적으로 틀린 아이야. 같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같은 경우 뭐겠니? 같아지게 되는 경우. B에서 A를 뺐더니, A에서 B를 뺐더니 같대요. 그렇지, A하고 B가 같은 경우. 공동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봐봐. 얘는 의미가 생각해봐. 얘는 B에서 A를 없앤 거야. 얘는 A에서 B를 없앤 거야. 그 두 개 같대. 같아질 수 있어? 생각해봐.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도 진짜 미친 생각이야. 여기와 여기가 같대요. 같아지지 못하는 데가 같아지는데. 그럼 뭐야? 둘 다 없어야 돼요. 그래. 하나밖에 없잖아. 저기 상경은 공집합 A하고 B가 같을 때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무슨 말이 됐죠? 그래서 A하고 B에서 A를 뺀 거, A에서 B를 뺀 거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해봐. 관점 자체가. 얘는 B 안에서 A를 제외시킨 순수한 B고요. 얘는 순수한 A잖아. 그 두 개 같다는 거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맞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두 번째.
여기서 또 진행하는 게 있어. 어떻게 하면요. A 빼기 B입니다. 우리 이건 아시잖아요. 이게 A 빼기 B가, 그래.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정말 실수하는 게 있어.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아니에요. 집합에 대한 관점이잖아. A에서 B를 제외한 아이들의 원소의 개수랑 A의 원소의 개수 상관관계가 없는 거야. 얘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 상관관계가 아예 없는 아이야. 왜 그러냐면요. 생각을 해봐. A 집합, B 집합이잖아. 얘는요, 여기에 원소예요. 여기에 수가 대충 3개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여기가 2개 있고,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총 몇 개 있어? 5개 있죠. 5개에서 몇 개 뺐어요? 3개를 뺐으면 몇 개 남아? 2개 남지. 이거 몇이에요? 3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관계가 사실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이 집합이 이렇게 분리될 수 있냐는 이야기잖아. 근데 생각해봐. 얘는요. 분리가 이렇게 분리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리를 시키면 이렇게 분리하셔야 돼요. 요렇게 분리가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가 같으냐 다르냐 차이예요. 만약에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성립하는 게 맞아요. 얘하고 얘가 같아질 수 있는 케이스잖아요. 뭐냐? 여기가 없을 때. 언니?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불가능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는 이게 아니라 요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이 정도까지는 구별하는데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차집합 정도는 아마 요거 2개 정도는 우리가 개수에 대한 이야기해서 하나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 아까 의미에 대한 관점이죠?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셨지? 그것만은 아마 충분하게 이야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프린트에 보면 138쪽의 내용 한번 볼까요? 왜 끝이 안 나냐라는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차집합의 뭐 주요 연산이라고 나와 있는 거 몇 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보시면은 이런 거 있었죠. 아까 1번은 이야기 다 했죠, 제가? 그치? 1번은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저거 정리하시면 아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건데, 뒤에 가다 보면은 밑에 2개 같은 거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얘가 뭐냐면요, 봐봐. 이게 너네가 드모르간 법칙을 배워야 이야기가 가는 거긴 하다만, 요렇게 되는 있잖아. 맞지? 여기서 밑에 내려와 있는 게 밑에 이렇게 되고 밑에 등호가 따로 들어와 있잖아. 얘는 이거예요.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을 쓸 건데, 여기서 봐봐. 아까 A 빼기 B라고 하는 거는 A 교 B의 여로 바꾼다 했죠. 그러면 여기가 뭘로 바꿔? 이걸로 바뀌었잖아? 그럼 뒤에 있는 아이가, 뒤에 뭐, 어떤 아이? 요 아이가 그대로 여가 되면 돼요. 되셨니? 이게 차집합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교로 푸는 방법이에요. 뒤에 있는 거, 얘를 교로 바꾸면 뒤에 있는 게 다 오는데 여로 치우면 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차집합의 정의입니다. 이게 차집합의 정의예요. A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럼 얘도 집합이니까 A 교 뒤에 있는 거 여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이렇게 정리했다고 치면은 이제 이게 지금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수식에 대한 의미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겠지? 얘를 외우고 얘는 그냥 등호만 풀어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 그럼 밑에 거 외우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충분히까지 이야기 됐죠?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제에서 뭐라 했죠? 2번에 이런 말 했지? 요거 성립할 때, 요게 성립하는, 이게 성립하는 케이스는 뭐였어요? 아까 뭐였지? 아까 B 빼기 A가 없어지는 공집합인 케이스잖아. 맞니? 얘가 없대요. 그 말은 뭐야? B가 어디 속해 한다? A 안에 속하는 케이스예요, 지금 얘는. 근데 요거 내가 지금 이야기 안 했어요.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내가 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서 2번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봤자 나와 있는 모든 의미들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첫 번째로 제대로 이해하시면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느끼고 당장 한번 쭉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보시면요. 요게 이런 말 하나 들어왔을 거야. 차집합은요. 뭐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모법칙 모두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 맞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이런 거야. 잘 봐. 여기 뒤에 있는 애를 잘 생각하면요. A, 교, B의 여 이건 거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봐봐. 여기 안에 거. 여기 세 번째 거 이야기했는데, 138쪽에. 세 번째 보면은, 죽여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빼기면 여기 교 이렇게 된 거 맞아? 맞니? 우리 아직 분배어치와 교환어치 내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요거 위치순으로 바꿔도 돼요. 무슨 말이 되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이렇게 된 이야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충분하게 이야기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뀌는 것까지 이야기 된다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결합법칙 성립되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결합법칙은 이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산한 게 있는데 이렇게 계산되는 게 얘 말고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시킬 수 있냐라는 거잖아. 이렇게. 맞지? 이게 가능한 걸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되겠니?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환이거든요. 일단 차집합에 대한 교환인데 차집합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빼기 했다면 이거 바꿨다 치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마 이야기가 될 거예요. 요게 교환 법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두 개의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다. 되시겠지? 그러면 이제 봐봐. 두 번째 얘로 갖고 이야기를 장난칠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할까면요. 여기를 얘네를 이렇게 묶어내는 걸 이해되겠니? 요거잖아요. 요거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를 묶어내고 싶어요. 요거에 마이너스 C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부터? 이렇게 하나 붙을 거예요. 대충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 정리됐니? 근데 이거를 또 정리해봐야 된다. 솔직히 이게 내가 이거 큰 걸로 잡아야 되는데 멍청하게 그냥 해버렸거든요. 영화 대충 생각할게요. 바보요. 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잠시만요. 제가 바보였어요. 요거 먼저 묶어낼게요. 앞에 거부터 묶어내야 되는데 내가 뒤 거부터 묶어갖고 멍청하게 좀 처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할게. 여기 전체로 취급을 해서요. 여기를 A 빼기 이렇게 정리를 좀 했다고 생각해 주겠고,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근데 잠시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맞아? 조금 불편한 이야기긴 한데. 근데 이거 상태에서 하면은 여가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이래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원하는 바는 교환, 결합, 분배를 모두 성립하게 되도록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서 결합과 분배라.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생각 한 번만요. 잠시만요. A에서 B를 뺐어. C를 뺐어. 결합이라는 게 뭐죠? 따로 결합하는 거잖아. 근데 결합 치면 저거밖에 안 되는데. A에서 B를 빼고 거기서 C를 뺐다는 건요. 맞네. 근데 이게 맞다. 이게 의미가 좀 이상하게 한데 아마 의미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A에서 B를 빼고 거기서 C를 뺐다고 치면요. A에서 B하고 C를 합친 것 빼도 똑같이 성립한다. 나는 이렇게 되면 이해되는데 아마 그 표시를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요거 나도 잘 쓰지 않는 거지만 그렇게 된다 생각을 해볼 거야. 마지막으로 분배 이야기를 했는데 분배는 앞에 거 빼고 뒤 거 빼기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분배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분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분배하는 거지? A에서 B를 빼고 거기서 C를 뺀다. 이거
그 원작자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해봤자 연락망이 있거든요. 그 해봤자 이거 프린터 아저씨한테 받은 거 뭐지? 그 책자를 쓴 사람 아저씨인데 얘는 표현을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도 없거든요. 내가 아는 건 이것도 없어요. A에서 B를 빼고 그다음 C를 뺐다는 의미는 A에서 B 합집합 C를 뺀다는 의미,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거든. 근데 분배의 의미를 모르겠어. 마이너스 이거 하고 싶은 건가? 이거 하고 싶은 건가? 교집합으로 해야 되나? 이게 보장이 되나? A에서 B를 빼고 거기서 C를 뺐단 말은 A에서 B를 빼고 A에서 C를 뺀 거에 교집합이다. 될 것 같긴 한데? 잠시만, 식을 좀 유도만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 소리 하는 거군요. 얘군요. 의미하는 바가. 오케이. 해석이 되네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군요. 의미 해석인가 봐요. A에서 B를 빼고요. 뭐니? 거기서 C를 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뭐니? 그거는 A에서 B하고 C를 합집합을 빼는 거로 해석하셔도 상관없고요. 또 다른 말은 A에서 B를 빼거나, 뺀 거와 그다음 A에서 C를 뺀 거에 교집합으로 이야기하셔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겠네요. 이거는 그러게요. 의미를 나서 여기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겠고, 그 다음에 4번은 전개시키면 나오는 이야기죠. 해봤자 그 밑에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게 있어서 아마 어렵지 않게 해봤자 분배가 성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4번하고 5번 같은 게 또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됐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다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차집합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고요. 교재에서도 아마 어디 가다 보면 있을 거거든요. 있을 건데 요거 이야기 살짝만 할게. 그 여집합하고 차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아마 280페이지에 아마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요것만 좀 정리해서 할게요. 요 정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거 상식에 다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야. 전체집합에 여러 계산하시면은 공집합이 나온다 생각하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공집합이 여러 계산하시면은 전체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거예요. 어떤 A의 여집합에 여러 계산 합치면 다시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어렵지 않게 이야기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밑에는 내가 적어서 놓은 거죠. 3번은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A하고 A의 여를 계산하는 값은 전체가 나오고요. A하고 A의 여의 교를 계산하면 공집합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4번을 보시면은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게 A 교 B의 여라고 되어 있고요. 어찌 똑같은 이야기가 A에서 A 교 B를 빼는 거고, A B 합에 대해서 B를 빼는 걸로 똑같이 계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맞지? 요거 정리가 되는 거라 요거 하나만 하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전체 계수에서 요걸 빼는 거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아까 그 다음에 요거 내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요거. 얘 이야기는 아마 금방 여기서 다뤘으니까 따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웬만한 내용은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충분하게 이야기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대충 내용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281쪽에 보시면은 요거 하나만 좀 정리하자. 이제 거의 다 했죠. 이제 몇 개만 하면 돼요. 이제 무슨 이야기 좀 하고 싶냐면요. 그 A가 B에 포함된다는 근거에 되게 있는데 요거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외우셔야 될 거 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A가 B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해석이 뭐가 있냐면요. 합집합에 대한 관점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A하고 B 사이에 합집합 여사건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성립하게 되면 무조건 A가 B에 포함된다는 걸 논의할 거라 생각했겠고요. A하고 B 합집합을 했을 때 뭐가 되냐? 정확하게 B가 된다고 한다면 A는 B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똑같은 해석입니다. A교 B입니다. A하고 B를 교집합을 했더니 뭐가 나왔다? A가 나왔다 친다면 A는 B 안에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거든요. A에서부터 B의 원소를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 말은 A의 모든 원소들이 어떻게 된다? B 안에 포함된다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보기에서 이렇게 나죠. 심지어 이게 문제 너무 깔끔한 게 저기 몇 개 됐어? 5개 깔려 있잖아. 맞네? 그럼 이제 이거야. 하나, 1번을 깔리고 하나를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다음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A하고 B 사이의 관계를 봤을 때 밑에 아래 있는 조건에서 다른 거 하나를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정말 기초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일 기초 같다 이런 느낌에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솔직히 밑에 보면 A 교 B의 연은 저거는 의미 없죠. 얘랑 똑같은 거니까 하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할 게 이거예요. A가 B에 포함된다는 말은요. 언니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거야. A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B 안에 A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봐. A의 연은요. B의 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반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간단하잖아. 밴드를 생각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A의 연은요. 요 초록색깔 집합이 A여고요. 그 다음에 B의 집합은 요거잖아요. 이렇게 된 형태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지? 해서 그렇게 된 것까지 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라 정말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렵지 않죠? 그냥 간단해요. 진짜 나서 이렇게 외우거든요. 약간 드모르간 법칙같이 외워요. 저는 반대로 다 돌리면 돼. 반대로 돌리면 진짜 반대로 드모르간 법칙에 똑같이 외우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문제를 푸는데 아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아마 2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비슷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이제 몇 쪽이면 284쪽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돼 있는데 이게 뭐 합집합에 대한 교환법칙, 뭐 결합법칙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결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합법칙이랑 그 다음에 분배법칙, 그 다음에 이제 저 뭐였지? 교환법칙. 요거 두 개랑 얘가 좀 약간 나눠지는 거거든요. 결합이랑 교환은요. 언니 연산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같은 연산자에서 취해지는 게 결합과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합법칙에 이게 어떤 연산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잖아. 언니 얘랑 B 동그라미 A 여기 연산자 두 개, 연산자에 대해서 그 계산을 뒤집었을 때 어떻게 된다? 성립이 되면은 우리 뭐 한다? 교환법칙이라고 정의합니다. 되시겠니? 그래서 A와 B는 당연히 교환법칙이니까 위치 바꾸는 건 교환법칙이에요. 어떤 연산에 대해서, 맞니? 이 연산에 대해서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다고 친다면 우리는 교환법칙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똑같이 분배법칙은요. 같은 연산이에요. 같은 연산에서요. 뭐냐면은 얘를 먼저 시행하고 얘를 시행하나 얘를 시행하고 얘를 시행하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결합법칙이 이거예요. 이렇게 먼저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다라는 걸. 요걸 우리는 결합이라고 하게 돼요. 어렵지 않지? 그럼 이제 분배는 뭐냐? 분배는 연산자가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A 플러스 연산 B 연산에 곱하기 연산 C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연산은 어떻게? 플러스하고 곱하기가 다른 연산이잖아요. 이게 합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을 때 몰라요. 이거는 연산을 이렇게 다르게 시행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A하고 C에 대해서 시행해요. 뭐 곱하기 연산으로 시행하고요. 이렇게 분리시키는 과정이 있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 한다? 분배라고 말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럼 봐봐. 분배의 관점 생각 잘해야 돼요. 결합하고 교환은 위치가 바뀌는 건 너무나 직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일로 가는 걸 우리는 뭐 한다? 분배라고 하고요. 이쪽에서 일로 가는 거를 뭐 결합이라면 안 돼. 이것도 분배예요. 왜? 등호야. 분배법칙은 이거가 같다라는 걸 분배법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 되는 과정도 똑같은 분배예요. 나눠져서 분배가 맞긴 하지만 그걸 다시 원상복귀 시킨 것도 분배법칙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결합이에요. 마치 갑자기 얘에서 일로 돌아갔다 해서 우린 결합이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지? 그래서 저걸 이제 합집합이나 교집합에서 정리하면 똑같은 케이스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된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재미난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우, 갑자기 여러분들 멘탈 개 터지는 게 하나 나올 거거든요. 문제 풀다가 진짜 종종 나올 거예요.
되시겠어요? 요거 한번 보이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 요거를 좀 변화시키고 싶어. 오케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너무 어렵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파요. 미친놈 됐어요. 죄송합니다. 죽을 죄졌어요. 요거 하고 싶었습니다. 잠시만요. 맞잖아. 맞아요. 잘 봐. 요거를 뭔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대칭 차집하거든요. 얘가 뭐가 나올까 하면요. 얘를 우리는 뭐라냐? 대칭 차집합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이게 아마 책에 있을 거예요. 가다 보면은 어딘가 있을걸? 저 가다 보면은 드모르거 법칙 계속 설명하지 않고 드모르거 법칙 계속 쓰긴 할 건데 일단 요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프린트에도 있을 거고요. 교재에도 어디 가다 보면 나오면요. 저기 뭔가 좀 많이 뒤로 가면 있을 거예요.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분배에 대한 관점에서 얘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분배의 의미를 하나 판단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생각해봐. 너네 분배 이거 잘해요. 이 진짜 잘하거든요. 이거 분배를 못해서 그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 요거 뒤에 뒤집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거를 내가 연산해야 돼요. 연산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A 합 B의 교회 A 합 B예요.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 연산이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 얘를 A 합 B의 B교 B예요. 이렇게 내가 분배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얘는 여기까지 충분히 얘기했죠. 근데 봐봐. 얘는요. 얘가 이렇게 되는데 같은 게 없잖아요. 분배를 어떻게 시키지 않으면 멘탈이 나가버리거든요. 느낌 없잖아요. 맞지? 근데 잘 생각해봐. 너네가 분배를 시키는 관점으로 봐봐. 어떤 집합의 연산을 다른 집합에 했을 때 그를 분배시킨다는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관념을 하나 빼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모든 집합들은 뭐다? 집합이다. 그러면은 나는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거나 잡을게요. 이렇게 분배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네는 처음에 이걸 몰라요. 진짜 애들 다 모르거든요. 진짜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모르는데 천지백가 될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전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요게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한다? 교집합 시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합을 표현해 줄 거고요. 맞니? 그 다음에 이제 좀 계산이 좀 길어요. 요거 B에 대해서 B 교의 A여 합 B예요. 요렇게 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좀 따라만 했죠? 그럼 이제 봐봐. 여기를 한 번 더 분배해 줄 거예요. 이제 여기 분배하는데 쉬워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합 A 교 B예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분배를 시켜보죠. B 교 A여의 합의 B 교 B예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생각해봐. 이거 뭐 나오지? 그렇지. 공집합이고요. 야이 공집합이에요. 그 두 개 합집합이면 얘밖에 안 남잖아. A 교 B의 여는 뭐예요? 얘가 그렇지. A 차집합 B예요. 그 다음에 얘가 B 차집합 A입니다. 뭐야? 내상례파괴죠. 됐니? 이게 의미적으로 그냥 대칭 차집합을 말하거든요. 뭐냐? 벤 다이어그램을 친다면은 여기와 여기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니? 여기 어렵지? 근데 이 관점 어떻게 생각하면 A와 B라고 하는 에 대해서 합집합을 공통된 거에서 전체에서 공통된 거 하나를 제외시킨다는 관점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가 해석하는 관점 자체가
공통된 것에서 뭐다? 전체에서 이렇게 공통된 거를 제외시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만 더 잡을게. 거의 다 했어요, 진짜. 거의 집에 갈 수 있어요, 아마도. 자, 이게 전체에서 공통된 걸 뺀다는 관점인데, 이게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할 거면 잘 봐. 이게 내가 그냥 하나 설명해 줄게. 저기 이 연산을 A하고 B 사이에 대칭 연산이라 돼 있을 거잖아. 이건 내가 이걸 정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A 플러스라는 연산을 이 연산으로 적용시킬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정의한다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집합 문제에서 맨 마지막 끝에 나와 있는 주옥 같은, 진짜 주옥 같은이야. 죽 같은이 아니야. 주옥 같은이야. 알겠지? 말이 달라. 주옥이야. 죽 같은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주옥 같은 문제들 보면은 한 연산을 새롭게 정의한다고 해요. 새롭게 정의된 연산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공부하는 게 맨 마지막에 단원 중에 하나거든요. 오케이? 알겠지? 근데 문제가 거기 진짜 많이 있을 거면, 자, 문제집마다 각종 이상한 연병을 터는, 야,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이 되는 것도 증명해놨어. 그걸 갖고 푸는 문제가 있어. 그게 경찰대인가 사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가 있거든요. 난 못하겠어. 하여튼,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주옥 같은 그런 문제로 생각했겠고요. 그래서 저 연산을 생각해봐. 이렇게 지낼 건데, 생각을 해봐. A하고 A에 대해서 전체에서, 맞니? 두 개의 합집합에 대해서 교집합하면 뭐가 돼? 날아가지. 왠지 그 다음에 있잖아. 다시, 그러면 얘가 뭐가 나와? 공집합이 있는 거 이해가 되겠니? 한 번 더 생각해보자. A에 대해서 다시 연산을 적용시켰을 때, 그 연산을 다시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A하고 공집합의 공통된 거, 전체는 A잖아요. 근데 거기 공통된 건 공집합을 뺐으니까 그대로 A가 되지. 맞지? 이런 관점에서 해석이 되잖아. 근데 있잖아. 이걸 재미나게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 이런 게 있어. 이거는 염두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하나 보여줄게. 이렇게 된 걸 보여줄게. 이게 결합하고 분배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 생각해보자. 이거는 보장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니? 이 법칙은 뭐가 보호한다? 교환 법칙이 생긴 걸래. 그럼 이제 난 결합 법칙이 생긴 걸 증명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고 공부하는 툴을 하나 설명해 줄게. 잘 봐. 난 얘부터 하고 싶어. 요거부터 먼저 할 거야. 그렇지 않지?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여기라는 거 이해되겠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맞지? 근데 생각해봐. 요거와 C를 다시 할 거야. 그러면 공통된 거를 또 제외시킬 거니까 이렇게 제외된다는 게 이해되겠어? 이렇게 이해된 게 맞아? 이건 아니지, 새끼야? 이게 다시 들어와야 되지? 맞지? 맞잖아. 생각해봐. 얘가, 여기 있는 애가, 아이고, 진짜. 여기서 C라고 하는 아이의, 맞지? 공통된 거, 전체를 치면 이거 흰 색깔 요거까지 다 포함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통된 거, 요거랑 얘를 치면 요거 남아서 이렇게 색칠된 거 이해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해. B하고 C를 했다 생각해. B, C는 어떻게 될까? 얘부터 했다 생각해. 여기까지 됐니? B, C 같은 게 이런 느낌이야. B하고 C에 대해서 공부했다 치면은 요렇게 들어와서. 맞지? 거기서 A가 적용됐다 치면은 요게 색칠되고 얘가 다시 나가지. 얘가 색칠되는 느낌이 만들어지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야? 그러면은 결합법칙이 성립된 건 이해가 될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가 한 방에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 어떻게 할까 하면요. 정말 단순해요. 겹치는 개수가 홀수면은 남아있고요. 짝수기면 날아가요. 아까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그거밖에 없잖아. 무슨 말이 됐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야. 내가 A가 이 연산이 적용돼. 뭔가 만약에 홀수번 적용됐다고 치잖아? 홀수번 적용되면 A가 남는 거야. 짝수번 적용됐다 치잖아? 그러면은 그냥 공집합이야. 마찬가지잖아. 얘도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그냥 고민하는 게 이거야. A, B, C인데 이런 거잖아. 빈도수만 생각해도 충분해. A가 색칠하면 이렇게 하나, B가 색칠하면 하나, C가 색칠하면
하나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짝수니까 얘는 날아갈 거야. 하고 남는 게 홀수만 남는다 생각을 해주시면 이게 끝이에요. 존나 간단하지? 그러면 봐봐. 밑에 있는 거 외울 필요가 있을까? 대칭사집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 거. A하고 B, 뭐 해봤자 첫 번째 1번. A하고 공집합에 대한 A. 그러면 해봤자 A밖에 없잖아. A하고 A라면은 두 개가 다 모든 케이스들 다 짝수 변화니까 공집합에 대한 게 당연한 얘일 거고. A하고 U에 대해서 두 개가 겹쳤다고 치면은 A가 두 번 겹쳤잖아. 그래서 A가 날아가서 A여만 남는 거야. 그러면 A하고 A여에 대해서 대칭사집합 시키면 당연히 전체밖에 안 나올 거고. 맞지?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잖아. 그 두 개의 대칭차집합 되는 모든 아이들의 케이스를 다 정리해서 빈도수를 조사했을 때 홀수 빈도가 체크된 애들은 남을 거고요. 짝수만큼 체크된 애들은 다 날아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만 그렇게 된 거라 갑자기 존나 쉬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은 갑자기 막 결합어치기랑은 이미 했어요. 충분하면 이해됐을 거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도 11번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을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지?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도 솔직히 좀 하지 않는 편인데, 이거 좀 이해는 되긴 해요. 맞지? 12번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 우리? 여기까지 되겠니? 12번 한번 보자. A하고 B를 대칭차집합을 시켰는데 공집합이 나왔다는 말은 뭐야? 완벽하게 A하고 B가 같아야지만 그게 가능할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겠지? 맞잖아. 그 A하고 B의 빈도수를 체크했더니 다 날아갔다는 소리잖아. 만약 그럼 A와 B는 정확히 같다는 이야기밖에 못할 것 같아서 1번은 참일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고 A하고 B라고 한 집합에 저거 대칭차집합을 했는데 A하고 B의 합집합이 나와서 그 뭐야? 공통된 게 없다는 소리잖아. 맞네? 그러니까 A와 B는 서로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따르면 있고요. 3번 해볼게요. A하고 했는데 A 차집합 B가 나왔대. 그 말은 뭐야? 이건 아무리 봐도 B가 A에 속할 수밖에 없어. 맞잖아. A하고 B가 공통된 부분에서 A하고 전체에서 A하고 B의 공통된 부분을 제외시켰더니 A 빼기 B가 맞았다면 B가 그대로 날아갔던 소리랑 마찬가지잖아.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A 반대편도 똑같은 이야기라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충분하게 이야기되는 거라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지? 저기 13번은 저거는 성립이 저도 안 쓰는 거거든요. 저거는 솔직히 말해서 안 쓰는 건데 이거 나도 처음 봐. 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근데 지금 13번은 뭔가 수식이 좀 잘못됐다는 느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지?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요거는 조금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시스템은 좀 어가가 있어요. 뭔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대칭 차집합에 여집합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것까지는 나올까 말까라는 고민이 살짝 있어갖고, 요거는 일단은 설명은 안 드릴게요. 얘까지는, 울산에서는 좀 안 나오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요까지는 좀 오반 것 같아서 이거는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네 번째, 동치 변형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아까 설명을 거의 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얘는 조금 기억을 하셨다라고, 밑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충분하게 이야기 될 거고요. 넘어가셔도 충분하게 이야기 되는 것들이라, 딱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자, 그 다음에 빨리 끝낼게요. 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야기인데, 얘는요, 이렇게 된 이야기잖아요. 맞지? 요건 아마 어렵지 않게 이야기 될 거거든요. 충분히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 봐야 돼요. 요거 하나 다루는 게 있는데, 조금 더 길어져야 돼. 내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서 좀 더 이론을 해야 할 게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말하는 포함 매제의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A하고 B하고 C의 원소를 다 넣어주시고요. 그럼 거기다 겹치는 게 뭐가 겹쳐? 교집합들이 다 겹치잖아. 그래서 교집합들을 하나씩 다 빼줄 겁니다.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맞지? 다 빼주게 되잖아? 그러면 다시 뭐가 만들어진다? A, B,
C가 정확하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건데 이게 내가 그림으로 보여줄게. A, B, C가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A를 넣었잖아. 빈도수로 생각할 거예요. 하나, 둘, 셋. A는 다 넣었지? B도 똑같이 넣어요. C도 넣어요. 이렇게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 없지 않지? 자, A하고 B하고 C를 다 더한 건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뜰 거야. 근데 여기서 A하고 B의 교를 뺐다고 치면요. 요거 하나 지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의 교면은, 요렇게 지워지고요. C하고 A의 교면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 지어져서 어떻게 된다? 가운데 거 포함해서 나머지 건 다 정리가 돼요. 근데 가운데 게 하나 남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다시 더해줘야 돼요. 되셨지? 간단히 생각해 저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낱개적인 거 하나씩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두 개씩인 거 다 빼고, 나머지 세 번째 거 다시 하나 더해준다라고 생각해. 풀마풀이에요. 너무 규칙적이잖아. 저걸 뭐 이해 못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거는 외우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근데 여기서 이게 N이었잖아. 그게 아니라 뭐도 성립한다? S에서도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원소의 개수와 원소의 총합은 똑같이 성립하는 거니까 똑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지? N을 S로 바꿔도 똑같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용이 거의 다 끝이에요. 거의 다 했어요, 진짜. 진짜 그러면은 책에 대한 내용도 거의 다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을 드릴 게 하나 있거든요. 그 297쪽은 요건 팁이거든요. 얘는 원래 쓰는 거서 좀 알고 계셔요. 297쪽에 계산이 어렵잖아? 막 뭔가 수식이 막 주어같이 막 표현되어 있어. 맞니? 수식이 주어까지 표현되어 있다 치면 그거 하나 쓰시면 돼요. 여지법 쓰시면요. 계산이 좀 깔끔하게 되면 돼요. 생각해봐. A하고 B가 같다는데 연산이 되게 왼쪽이 복잡하고 오른쪽이 되게 간단하게 되는 형태의 어떤 수식이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그대로 계산이 상관없지만 거기에 열을 시켜서 똑같은 결과. 생각해봐. 얘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다라는 집합이야. 근데 거기에 열을 씌워도 당연히 같은 건 너무 당연하게 보장될 거니까 여집합이 좀 많다고 치자 왼쪽에 그러니까 어떤 등식에 대해서 여집합이 좀 많다고 치면 전체적으로 여집합 한번 취해서 계산하기 좀 더 효율적이긴 해요. 아시겠죠? 솔직히 그냥 당연하게 쓰는 건데 언급만 해준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애들 모를 것 같긴 해. 그래서 그거 좀 더 기억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문제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은 대충 끝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306쪽에 말했던 게 아까 대칭 차집합 여기 나오거든요. 그쭉 읽어보시면은 아마 충분하게 이해할 건데, 홀수 번째 영역 체크된 것까지 얘네 그대로 설명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은 책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프린터에 대한 내용만 딱 설명하면 될 건데, 뭐 하나 설명할 게 있냐면요. 142쪽의 멱집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그때 문제 풀이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할게요. 142쪽은 멱집합 이야기는 이미 했으니까 충분하게 이해해서 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교집합의 최대 최소라는 게 하나 있어. 요거 하나 문제 풀다가 종종 나오게 될 건데 이런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등식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문제를 푸는데 이거 문제 풀면서 설명하는 게 맞긴 하지만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 이게 전체 집합 U가 나와 있다 생각해서 이야기할 거거든. 잘 봐. A와 B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된 애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문제에서 뭘 구하냐면요. A교 B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려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전체 집합의 개수가 나와 있어. 전체 집합의 개수가 U가 대충 20줄 나와 있는데 A 집합이 12고요. 맞니? 그 다음에 B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대충 13, 14쯤 나왔다고 생각을 할게.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문제에서 A교 B의 최대 최소로 물어보는 경우를 좀 물어본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집합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봐봐, 두 개인 경우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기서 최대값은 어떻게 나올까? 최대값은 10이지. 이거 A교 B의 최대값 12가 나올 수 있어요. 최대값은 맞니? 최소값 같은 경우는 6이 나올 거예요. 맞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의할 건데 얘는 간단하잖아. 얘는 뭐야? 개념 자체가 A가 B 안에 완벽하게 포함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맞니? 얘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은가라는 생각이잖아. 맞니? 이 개념은 약간 이런 거예요. 봐봐. 표현하시면 얘거든요. 맞니? 생각해봐. 요거는 벤다그램을 생각하면, 집합적으로 생각하면 A, B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하고 A하고 B의 교집합을 뺀 집합이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이야기죠. 만약에 생각해봐. 요거는
뭐 안에 포함되는 거야? 요거 개수는 요거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다는 거 얘기가 가능할까요? 왜냐면 얘가 이 집합 자체가 전체 집합 U보다는 U 안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잖아. 그러면 이거의 원소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일 때 이게 당연할 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정리하시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얘가 넘어가면은 이게 몇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시겠니?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봐봐. 이 등호가 성립하는 케이스 딱 하나예요.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됐을 때 두 개가 같을 때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봐봐. 그럼 계산력 이거잖아. 12 더하기 14에서 전체 집합 뭐 한다? 전체 집합 하나를 빼시면은 간단하게 이것이 나온다. 얘의 최소값이 6이 결정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세 개짜리 생각하면 똑같은 이야기야.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얘를 구하고 싶어. 왜 왔냐? 이 새끼, 잠시만. 얘를 구하고 싶거든요. 여기까지 알았죠?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봤자 여기에는 등식이 정리가 됐다고 친다면 나는 이것 또한 A 교 B라고 하는 것도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얘가 집합이니까 얘를 이거라 생각해서 그냥 넣은 거야. 그리고 얘를 이렇게 분리시키면 여기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요거 밑에 등식 써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여기서 마이너스 n은요. 이렇게 이야기 되겠지? 맞지? 요거보다는 얘가 작거나 같은 것들일 겁니다. 요거 부등식 그대로 쓴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근데 이 상태에서 얘 한 번 더 쓰면 돼요. 뭐, CC가 아니라 집합이야. 개화생사. 이렇게 이야기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우리가 말하는 4개도 마찬가지야. 4개면 어떻게 될까? 4개 더하고 빼기 U 3번 빼면 돼요. 그게 최소값일 거야. 어렵지 않지? 최대값은 다 포함되는 케이스에서 세팅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143쪽에 되는 교집합의 최대 최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144쪽이나 145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집합은 여기까지 설명한다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설명 끝났어? 근데 솔직히 이걸 가지고 이것도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풀려면은 연습을 하셔야 되고,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문제가 좀 주옥 같은 것들이 많을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